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확진자 감염 경로 대부분이 가족, 지인과 접촉인 만큼 거리두기 점검도 강화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스포츠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방역을 기반으로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나서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폭행한 직장 동료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김해 모 사설 응급이송단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말 연시 이후 발생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대부분 가족 그리고 지인과의 접촉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경남도와 각 시군, 경찰의 합동 점검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여일간 발생한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75명. 매일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4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의 감염 경로는 가족, 지인과의 접촉. 경남도의 모임과 외출 자제, 방역수칙 준수 당부에도 불구하고 교회, 골프 모임, 목욕탕 등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일 발생한 확진자 21명도 모두 도내 확진자 또는 다른 시도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따라 경남도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 조치로 변경되는 등 방역 지침 일부가 추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각 시군 경찰과 함께 더 촘촘한 방역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실시한 도, 시군, 경찰 합동 점검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연장 추진합니다. 단순 교통보다는 엄정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점검 원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경남도는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다중이용시설 업종 종사자에 대해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다음 달 예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부 계획이 결정되는 즉시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5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는 확진자 24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 1,45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찾아온 스포츠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성군은 철저한 방역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역도 경기장, 국가대표 선발전 등 전국 규모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역 작업은 수영장과 씨름장, 축구장 등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하루 2번 진행됩니다. 또 스포츠 종목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통해서 정기 2회 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시설별 특징에 따라서 수시 방역을 실시해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대회마다 선수단 방문 2주 전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해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과 동시에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 노하우와 경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지난해 고성군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국 대학 배구 대회 등 12개의 전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 고성군은 100개 이상의 전국 대회 유치를 목표로 삼고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섭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던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나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올해 고성군은 64개 전국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는 전지훈련 유치, 전국 대회 유치가 가장 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은 고성군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전과 같은 특수를 누리기 힘들지만 고성군은 지난해 전국과 도단위 대회, 전지훈련팀 유치로 3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성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도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 재생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옛 진주역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데요. 올해부터 필수 공모 과정이 된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도 사천과 함양 등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1923년 일제강점기 당시 개통돼 이후 90년 가까이 지역 물류의 중심에 있었던 옛 진주역. 2012년 역사 이전 후 방치됐던 이곳에 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진주시는 그간 450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옛 진주역엔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되고 철도 역사관과 미술관, 문화거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돼 국비 50억 원 등 관련 예산 100억 원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천전동 구 진주역사부지 일대를 공원화하여 진주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면서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원으로 옛 진주역 재생을 포함해 지난해 서부경남 지역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구는 모두 4곳, 확보된 국도비만 300억 원입니다. 사업 형태도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지 지원, 공원, 복지센터 등을 건설하는 인정사업 등으로 다양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도 진주와 사천, 함양 등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부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서부경남 지역에서 이 3곳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겁니다. 특히 함양군 안이면의 경우 마을정비 공공주택 사업도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3년까지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서부경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모두 12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700억 원이 넘는데 전국 최초로 사업이 완료된 하동 광평마을 주거지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5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8월 파면됐습니다. 지난달 24일 폭행한 직장 동료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잔장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B씨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A씨는 형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수시간 동안 구타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청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형은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 이행 각서 등으로 지난 4년간 구타와 협박, 금품 갈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10시간 넘게 B씨를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일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남부 내륙철도 종점인 거제에서 종착역 위치를 어디로 정할지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설명회에는 상문동, 사등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종착역 위치가 정치적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거제시가 종착역 위치를 두고 해당 지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창원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 종합병원에 지정된 삼성 창원병원이 올해부터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국내 의료체계 중 최상위 의료기관이지만 창원에는 한 곳도 없어 그동안 지역민들은 타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남의 상급 종합병원은 경상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3곳으로 늘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5일 비대면 방식으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경남교육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 교육감은 올해를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교실 수업, 학교 행정, 교육복지, 생태환경 교육 대전환에 대한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이 전 학교로 보급되고 각 학교는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또 교무 행정팀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 통합 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본청에 기후환경 교육 추진단도 신설하게 됩니다.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이를 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사당 서항지구가 오는 6월 친수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서항지구 친수공원 조성 사업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사당 서항부두에서 중앙부두까지 2.3km 구간을 바다를 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레포츠 공간과 중심 공간, 문화예술 공간, 역사 상징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최대 친수공원은 준공 후 창원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관리하게 됩니다. 김해시가 출연한 미래인재장학재단이 4일 출범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인재장학재단은 시청 인재육성지원과의 사무국을 뒀으며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병행합니다. 또 별도의 출범식도 생략했습니다.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올해 목표 기금은 200억 원으로 김해시는 재단의 출범으로 지역인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창 무릉리 고분군이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거창군은 무릉리 고분군이 거창 지역 대형 봉토분의 축조 양상과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거창 무릉리 고분군은 1997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대형분 및 중소형분의 봉토분 86기가 조성된 거창 지역 최대 가약 고분군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시가 올해부터 온라인을 통한 임산부 등록을 시작합니다. 임산부들은 기존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첨부하면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임신 축하 선물과 엽산, 철분제 택배 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정검사 15종과 풍진검사는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해서만 가능합니다. 창원시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 제조 공정혁신 데모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함안군 7원읍 경로당 마당에서 덕암마을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